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새로운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그 제목은 이제 썸네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열 포화 상태에 빠진 이 무속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를 엄청나게 음해하고 막 비방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왜 그러는지. 근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밥그릇 싸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제 무당들이 워낙 많고 또 젊은 무당들 많고, 젊은 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그램도 잘 다루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 나이 든 특히 박수 무당들 남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 방송도 못 하고 해도 딱히 반응이 안 좋고 뭐 구독자 많이 안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속이 타들어가나 봐. 근데다가 이제 젊은 무당들이 막 활동하고 또 그 방송에 연예인들 나오면은 그 배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까이는 이유, 또 나를 막 엄청나게 공격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무당이랑 방송하는 연예인들 되게 공격도 하고 막 비판하고, 그래 놓고는 지는 또 연예인들이랑 막 사진 찍고 올리고 막 연예인들이 정보 오는 거 막 대대적으로 막 인스타에 홍보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결국은 딱 보니까 배가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저랑 통화할 때도 그 송민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부적 얼마에 파냐, 뭐 저주대행 얼마에 받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근데 이제 송민이가 태극이가 이제 그 통화 녹취 공개를 이제 동의를 안 해주니까 공개 못 하는 건데, 뭐 공개하면은 자기 얼굴에 이제 자기가 완전히 막 그동안 했던 말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공개하자고 이제 동의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당이 뭐 100만 명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전체 인구의 5천만 명 중에 왕성하게 사회활동하면서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을 관심 갖는 사람이 한 500만 명이라고 치면은 5대 1, 5명 중에 1명꼴이 이 무속시장에서는 무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나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뭔가를 주술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니까 서로 죽이는 그런 이제 행태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작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올바르진 않은데 생각했는데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력이 없고 또 미천이 드러나고 이런 무당들은 이제 자기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서 인정 못 받으니까 잘 나가고 소문이 좋게 나는 무당이나 주술사들을 엄청나게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런 어떤 목숨을 걸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맞을걸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몇몇 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한 서너 분 있어요. 서너 명 정도로 이제 통화를 깊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무속 시장이 포화 상태고, 또 어떤 말을 하면은 실력이 없는 무당들은 뭐가 되느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좀 자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나중에는 한 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소를 하더라고. 자기 굶어 죽겠다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언더에이스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뭐 부적도 효과도 좋은데 저렴하게 팔죠. 그리고 이제 애군 소멸 의식 이런 것도 되게 단가를 낮췄고, 그리고 1년도 아니야 9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주술 부적도 특별히 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부적을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독보적인 그런 룬을 구성을 해서 이제 창작한 그런 부적이 또 잘 나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네가 못 나가지고 의뢰가 안 들어오고 부적이 안 팔린 거를 생각 못 하고, 이제 좀 맞으면 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자기네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당하다가
이제 그 속내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 자정작용이다. 실력이 없고 이제 뻥치고 쇼하던 그런 무당들은 지금 발악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막 진짜 베개를 막 공격을 하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밥그릇 싸움. 그래서 지금 신내림 것 받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이제 무속 시장이 이제 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내린 것 받고 신전 보려 하면은 아마 월세도 못 낼걸요? 네. 그리고 저기 가끔 막 고객들한테 막 반말하고 호통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즘 그러실 분위기 아니에요. 저기 요즘은 대부분 다 많이 배웠고 또 학벌이 안 좋아도 워낙 정보 공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막 옛날처럼 호통치고 그거는 조선시대 때 글 자체를 못 배우는 백성들한테는 한자 좀 안 쓴다고 호통쳐도 되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마인드를 바꿔야 돼. 저기 막 나는 이제 뭐 도령이다, 나는 선녀다, 아니면 나는 뭐 저기 도사다 이러면서 막 에헴 하면서 이렇게 호랑이 방귀 끼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막 나는 호랑이다, 어흥 뭐 그러면은 진짜 구린내 나고 꼰대 냄새 나가지고 누가 전보겠습니까? MZ 세대들은 더 질색을 하지. 꼰대 무당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돈 벌려고 막 신내림 걸 받는 분이 계시다 한다면 그런 분도 가끔 있거든요. 자기 막 무당으로 일하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쇼하려고 돈 벌려고 일하면 안 돼요. 뭔가 진짜 깨달아야 돼. 이게 진짜 목숨 걸고 깨닫고 나서 섭리나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지. 어설프게 하니까 자기가 뭔가 불행하니까 그 불행한 거를 딴 사람한테 스트레스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속시장이 굉장히 과포화 상태이고 살인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이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무당들을 죄다 까대는 그런 이제 형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태국트럼 송민도 그렇고 다른 무도 그렇고 이상하게 별나게 엄청나게 다른 무당 엄청 까잖아요. 결국은 이게 밥그릇 싸움이에요. 결국은 밥그릇. 겉으로는 이제 뭐 공익이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뭐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생방을 왜 하겠어. 생방할 때 저기 돈 받고 전부하시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나한테는 뭐 자기 그런 거 안 한다고 하는데 돈 벌려고 생방하는 거지 뭐. 그게 유튜브 무당이죠 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 막 유튜브 무당이라 막 사기꾼이라고 몰아가는데 정작 본인이 돈 받고 점을 봐주고 있어. 그것도 녹화해놨잖아 내가. 중간에 나 까면서 중간에 그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 환불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녹화해놨잖아요. 자동으로 녹화됐지.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알아봤거든요. 반도깨비 카페에서 막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무당들을 봤더니 강남에 막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동네에서 잘 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대체로 보면 잘 나가신 분이에요. 고객이 많아, 줄을 서 있어. 그런 사람들을 주로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이죠. 밥그릇 싸움. 이제 너무 자기보다 뛰어나고 월등하고 잘생긴 무당들이 많으니까 이제 도태될까봐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좀 불쌍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저기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은 자기 어떤 우월하고 월등한 그런 거를 못 보여주고 다른 사람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할까. 근데 그게 도태죠. 뭐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도태가 되는 거고 실력 꾸준히 자기가 노력하고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고 이 무속지향도 똑같아요. 주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태해져가지고 막 맨날 하던 레파토리를 살면은 고객들이 대체로 막 대졸자 대부분이고 석사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 대부분인데 진정성이 없게 그냥 맨날 호랑이 담배 꼬나불던 시대처럼 그 레파토리로 전 봐주면 누가 신뢰 가겠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는 무속이나 이런 것도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돼요.
저는 철저히 검증주의자거든요. 저는 상담할 때 항상 그런 말씀드려요.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검증이 필요해요. 이것도 저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거지. 맨날 뭐 100년 전, 200년 전 하던 방식 똑같이 따라하는 게,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구슬 해도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구닥다리 구슬 해봐야.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도복 입고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사람들이 불쌍하긴 해요. 시대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달나라가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도복 입고 이렇게 막 도사, 도령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서양 애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나 봐요. 이 미국 애들, 미국 주사 애들을 보면은 되게 진보적이에요. 되게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시원 이런 애들 보면 왜 첨단 장비 가지고 막 이렇게 귀신의 존재를,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주속이나 무속도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실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창의적으로 이제 주술을 개발하는 반면에, 저를 까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되게 좀 구태에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저기 무속 주술 이게 너무 신비롭게 보지 마세요. 저기 여러분들도 좀만 노력하면은 귀신 볼 수도 있고, 또 대신 이제 제가 하는 주술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까다롭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대신 좀 황당무계하게 무소유로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목숨 걸고, 목숨 걸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막 권할 수는 없어요. 굳이 잘 사는 사람한테 모든 걸 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잘못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처벌될 수도 있죠. 잘못하면 가스라이팅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막 섭리의 주술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 말씀 못 드린 이유가, 멀쩡히 뭐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있고 수입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집과 차와 재산을 다 버리세요 하면은 제가 무슨 뭐 사이비 교주처럼 이렇게 몰릴지도 모르잖아요. 저놈 때문에 내가 모든 거 다 잃었다 하면서 저를 또 원망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주술은 그래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려야 되는데, 빵원인 상태로 가라는데 그게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운명적인 그런 게 닿아가지고 막 진짜 저처럼 막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차라리 굶어주는 게 낫다. 그런 어떤 각오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주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술을 알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괜히 거지처럼 이렇게 하라고 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각고의 노력을, 목숨을 건 그런 구도자의 길을 가지 않은 무당들을 보면은 저를 엄청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치열한 경쟁이 이제 이미 오랫동안 시작돼 왔고, 그만큼 이제 무속상에서도 밥그릇 싸움이 그냥 엄청나게 살인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제 이 무속인이나 주술사가 아닌 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을. 이쪽 시장도 굉장히 이제 포화 상태고 치열해졌고, 그리고 이제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니까 태국도령이나 이제 몇몇 분들이 저를 이렇게 엄청 까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안 돼야 자기네가 일감이 된다, 그런 계산을 때리는 거죠. 그거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뭐 누구한테 따로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되게 나쁜 놈 취급하거든요. 오히려 도움을 좀 줬지. 제가 심지어는 한 100만 원 넘는 그런 부적도 막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한테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진짜. 그 부적이 엄청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 큰 부적인데, 그것도 이제 사회 초년생한테 또 잘 되시라고 보내드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3장이나 돼요.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옛날에 검사들이 그러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 했고,
뭔가 이상하게 이 행동이나 흐름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돈줄을 따라가면 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비록 지금 이제 윤석열이 욕을 엄청 먹긴 하지만 검사실을 했던 말이 맞긴 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이 금전적인 흐름, 돈의 흐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데 이해가 딱 되더라고. 아, 이 사람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고 이제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되게 절박한 그런 심정에서 나를 미친 듯이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두 까기 버전이거든요. 태국 들어온 손님만 봐도 그 카페 가보면 전부 다 까. 모두가 나의 적이야. 근데 그 마음이 결국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된다. 저는 먹고 살려고 또 생존하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는 그렇게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오죽하면 저럴까. 오죽하면은 저렇게 모든 무당들을 다 좀 소문이 좋고 장안의 화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무당들을 막 끄집어내리고 흠집내면서 먹고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당이 되게 많아졌구나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무당들 방송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 되게 절박해 뭔가 막 그만큼 이 무속시장이 되게 치열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계속 이런 모습 저는 이제 무당은 아니고 주술사니까 상관없는데 무당들의 이런 추태를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뭐 동정심도 가져주세요. 그냥 저 사람 왜 저러나 다 돈이죠. 돈. 사람들은 돈이 안 되면 행동을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돈 되고 이익이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먹고 살려고 그냥 절박하게 그냥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고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되고 무당들을 사기꾼을 몰아세우고 막 다른 무당들을 다 죽여버려야 내가 산다 그런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말이 공익이지 솔직히 제 말이 맞잖아요. 밥그릇 싸움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 안 쓰셔서 그렇지만 저랑 생각이 똑같잖아요. 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보면은 먹고 살려고 그냥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생방하면서 하나라도 전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아둥바둥. 그리고 이제 자기 이미지 안 좋아질까봐 통화녹취 공개 동의 못하고 그러는 거죠.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감 많이 해주시고 또 항상 저는 현실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무당들이야 이제 자기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 배는 거지만 저야 무당들이 쓰는 그 무속보다는 또 상위의 주술을 쓰니까 저야 상관없죠. 그리고 만약에 주술이나 무당일이 수입이 끊기면 또 다른 일을 하면 돼요. 이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거 하면 되지. 만약에 매출이 끊겼다. 그러면은 뭐 물류센터 가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 뭐 알바를 하던가 뭐 그러면 되죠. 우리 무당이나 주술사가 목사나 신부님처럼 일도 안 하고 신도들 헌금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기생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더 하고 또 수입이 좋을 때는 또 그에 집중을 하고 또 수입이 좀 줄어들면은 하다못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 대신 이제 정말로 자기가 이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한다면 모두 까기 버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전부 다 까대고 막 다른 무당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 그런 천박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딱히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잖아요. 딱 보면 에이 저 사람 이제 돈 벌려고 저러네 그런 거지 뭐. 아 되게 엄청나게 갑박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 어쨌거나 좀 이 무속시장의 이 팽창된 살인적인 이 경쟁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상호 이 모함 그리고 이제 무당 죽이기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런 절박함이 참 많은 것들을 지금 시대에서 무속시장의 상태를 좀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